일본의 현재는 한국의 10년 후라는 말이 있는데 그럼 한국 집값도 일본을 따라갈까요? 한국의 10년 뒤 미래가 될지 모를 일본 부동산의 현주소 다니엘이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와이즈맨 다니엘입니다. 일본 도쿄 집값 비싸다 하는데 과연 얼마나 비쌀까요? 우선 일본에서는 아파트를 맨션이라고 불러요. 한국처럼 30평이 넘는 맨션은 많진 않고 20평대가 주를 이루죠. 2018년 도쿄의 20평짜리 맨션 평균 분양가는 한국 돈 7억 7천만 원 정도. 18층 이상 고층 타워 맨션의 전체 평균가도 8억 초반입니다. 억소리가 나긴 나는데 요즘 한국 집값 보면 까무러칠 정도는 아니죠. 일본 은행들은 대출을 참 잘해줍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를 안 넘어요. 집값의 90에서 100%를 빌려주기도 하죠. 은행들이 대출하라고 등 떠미는데도 일본인들이 집 사기를 주저하는 이유 바로 버블의 악몽 때문. 1985년 미국, 일본을 포함한 G5는 미 달러화 강세를 시정하는 플라자 합의를 합니다. 즉각 달러 가치가 떨어졌고 엔고, 엔화 가치는 올라갔죠. 환율 경쟁력으로 호황을 누리던 일본 기업들은 수출에 어려움을 겪어요. 일본 정부는 금융 완화 정책을 펴니다. 그때부터 도쿄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어요. 1990년 주택 가격은 샐러리맨 평균 연봉의 8배, 수도권 신축 맨션의 경우 18배에 달했습니다. 91년 말 버블 경제 당시 최고치를 기록한 신축 맨션의 평균 가격은 한국 돈 8억 원이 넘었어요. 그러나 거품은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일본 정부는 시장 과열을 잡기 위해 대출을 규제하고 금리를 올렸죠. 1990년 말부터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더니 91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버블이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아파트와 땅값이 절반 이하로 추락했고 도쿄에는 짓다만 건물들이 넘쳐났습니다. 대도시 주변에 개발을 멈춘 유령 도시도 속출했고요. 새 집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집값은 떨어진다. 일본에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예요. 부동산 광풍은 이렇게 허무하게 일본 경제에 잃어버린 20년을 유발했죠. 짱구는 못 말려의 짱구하우스 2층짜리 집이죠. 사실 일본인들은 이런 단독주택을 선호하지는 않아요. 목조 주택이 대부분인데 흰 개미와 해충에 취약하고 지진에도 약하니까요. 집값보다 유지비가 더 들 정도. 그래서 일본에는 주택이 많다 못해 남아돕니다. 고령화 현상 등으로 빈집이 자꾸 늘어 이미 2013년에 7채 중 1채가 빈집이었어요. 2033년에는 2167만 채, 3채 중 1채꼴로 빈집이 될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空き家だと、例えばほらね、よからぬ人がいて、なんか夜になるとちょっとおっかない感じするね。 지방에 있는 주택들은 심지어 영엔으로 거래되기도 합니다. 조부모가 돌아가신 뒤 오래된 집을 상속받자니 절거비의 상속세까지 평균 1억 원을 감당해야 해. 차라리 무료 나눔해버리는 거죠. 実は物件100円で載ってるんですけども本当は1円なんです。自分の自宅を持ちながら変な話別荘っていうのはもう世間でいうもうお金持ちっていうあれでしかできない。やっぱただでも引き渡さなきゃいけないっていうのが今の状況ですね。 일본에는 한국과 달리 전세 개념이 없어요. 매매 아니면 월세니까 목돈이 없으면 월세를 택할 수밖에 없죠.
월세도 맨션을 중심으로 거래되는데요. 월세 수요가 많아지자 기업들은 앞다투어 임대 사업에 뛰어들었죠. 이미 2014년에 전체 임대주택 중 80% 이상을 전문 위탁 기업이 관리했어요. 나이토 켄타쿠, 세키 스이 하우스 등이 임대 사업으로 유명해요. 월세 집을 얻으려면 이런 회사와 접촉하고 계약해야 하죠. 기업들이 고급 맨션 마케팅에 집중해 주거의 빈부 격차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20평 기준 고급 맨션의 월세는 한국 돈 400만 원에 육박해요. 도쿄의 강남인 미나토구의 경우 월세 1000만 원이 넘는 단지가 30개 이상이에요. 오랜 침체기 끝에 일본 부동산 시장에도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도쿄올림픽, 기대 심리에 따른 특수. 2013년 도쿄올림픽 개최가 확정되고 아베노믹스가 시행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상승합니다. 지난해 도쿄 23개구의 평균 공시지가는 2013년에 비해 19.6% 올랐고 도쿄 도심에서 가장 비싼 추오구, 미나토구, 치요다구만 보면 상승률은 41.7%에 달했습니다. 외국인들도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죠. 2015년부터 작년까지 지어진 도쿄 신축 맨션 85개 동에서 최소 1816채 이상을 외국인이 소유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オリンピックで注目されて、しかもその為替が円安に触れているので、海外の投資家から見たら日本の不動産っていうのは割安に見えて 고층 건물이 질비한 니시 신주쿠의 타워 맨션은 한 채 가격이 3억 5천만 원, 37억 원에 달하는데 4채 중 한 채 골인 202채를 외국인과 외국 법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버블 경제 시절처럼 부동산이 살아난 건 도쿄, 오사카 등 일부 대도시뿐이에요. 일본의 전국 평균 지가는 작년 기준으로 1990년대 초반의 40%에 불과합니다. 또 2025년부터는 베이비붐 세대인 단카이 세대가 75세를 넘으면서 대규모 매물과 빈집이 한꺼번에 쏟아질 것이란 우려도 있죠. 그래서인지 2018년 부동산 거래 금액은 전년보다 27.4%나 줄기도 했어요. 올림픽 이후 거품 붕괴가 재현될 수 있다는 공포, 버블 경기 심리가 강하게 퍼져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한국은 집값 폭등의 화들짝 논란 2040 세대가 영끌에 패닉 바잉 중이죠. 이런 모습이 1990년의 일본과 흡사하다는 평가도 있어요. 이 때문에 일본처럼 반드시 한 번은 거품이 꺼진다. 아니야, 이 바보야. 대충 사고 대충 팔아. 어차피 계속 올라. 부동산 불패 신화에 대한 전망은 크게 엇갈립니다. 과연 10년 후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어떨까요? 일본의 현재를 그대로 따라가게 될까요? 아니면 10년 뒤에도 그때 샀어야 했는데 하면서 한숨만 쉬게 될까요?